안녕하세요, 최PD입니다. 오늘은 교육주 관련해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에는 많은 교육주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교육주 종목 중에 몇 가지 종목을 추려서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주 섹터 같은 경우는 항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이벤트, 선거, 특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정책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아이스크림 에듀라는 종목입니다. 본 종목은 관심 종목에서 매일매일 리뷰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086억입니다.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예비 초 및 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 및 전용 디지털북 기반의 가정용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아이스크림 홈런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초등학생 전학년 학생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중심으로 중학교 전학년 미취학 연령대를 위한 콘텐츠를 추가 확장, 빅데이터 기반 AI 학습 분석 서비스인 AI 생활국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을 보시면 1001억, 1064억, 1155억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36%고요. 유보율은 1080%입니다. 재무적으로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차트의 모습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점을 계속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저점을 탈피해서 한 단계 위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아이스크림 에듀의 최대 주주는 시공테크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테크는 이재명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어 있고요. 현재 가격대는 저점이기 때문에 조금씩 계속 모아가는 전략 저는 좋아 보입니다. 다음 종목은 YBM 넷이라는 종목입니다. 본 종목에 대해서도 살짝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298억입니다.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업, 데이터베이스업 및 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됐다라고 되어 있고요. 온라인 교육 사업, 온라인 테스트 사업, 디지털 콘텐츠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스마트 러닝 교육 업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을 보시면 626억, 601억, 526억이고요. 당기순이익은 점차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자 전환이 됐고요. 부채 비율은 89%, 유보율은 410%입니다. 부채 비율은 크게 문제 없지만 유보율이 좀 부족한 상태고, 작년의 경우 적자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재무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다 볼 수는 없고, 차트의 모습으로 보시면 저점을 즉 확인하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차트의 모습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요 라인, 이때 거래량이 좀 터졌습니다. 이때 요 가운데 정도는 좀 지지해 주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가야지 추가 상승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종목은 로보입니다. 로보는 AI 관련으로도 시세를 많이 주는 종목인데요. 시가총액은 794억입니다. 교육용 로봇 시장이며 초등학생 및 유아를 위한 교육용 로봇을 생산 판매하고 있음으로 되어 있고요. 주요 제품은 교육용 로봇이죠. 이 종목의 키워드는 로봇입니다. 뒤에 부분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액을 보시면 173억, 132억, 48억. 좋지는 않습니다. 재무적으로는 좋지는 않네요. 역시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부채 비율은 6.15%고요. 나쁘진 않습니다. 유보율도 1216%,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 윗꼬리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윗꼬리.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변동성이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도 최근에 저점을 확인하면서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교육 관련 종목들도 가끔씩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응진 싱크빅이라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은 4,753억이고요. 웅진은 존속법인으로 하여 인적분할에 의해 설립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판 및 교육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교육문화사업본부, 미래교육사업본부 등 출판 및 교육 서비스 영역 전반에 걸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 보시면 6,522억, 6,461억, 올해 예정치가 7,071억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이때 적자가 컸습니다. 이 부분은 좀 들어가서 왜 이렇게 적자가 컸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은 4억, 올해는 211억입니다. 부채 비율 보시면 77.75%고요. 유보율은 점차 줄어드는 모습 553%입니다. 그래도 재무적으로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차트적으로 모습을 보시면 최근에 윤석열 관련주로 크게 급등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라인을 이제는 좀 지켜야 되겠죠. 이 라인 역시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매집이 매우 잘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으로도 가겠지만 정치 테마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때 윤석열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아랫꼬리 길게 달고 그 다음날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흐름은 추세는 깨지진 않았다. 그렇지만 요 라인은 지지를 해줘야지, 지지를 못해준다면 추가 하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청담 러닝이라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은 2,530억입니다. 학원 운영업 및 교육 관련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됐고, 오프라인 학원을 직영 및 가맹 형태로 운영하는 학원 사업 부분과 콘텐츠 사업 부분, 스마트 러닝 기반의 스마트 클래스 사업 부분 등 크게 세 가지로 사업 부분이 구분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동사를 제외한 19개 계열 회사를 가지고 있고, CMS 에듀 비상장 회사 18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주주 현황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주주들이 있구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매출액 보시면 1,800억, 올해 예정치는 2,152억입니다. 당기순이익은 86억이고 올해는 흑자가 크게 증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102%, 유보율은 1996%, 재무적으로 크게 문제될 게 없고요. 차트의 모습도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의 모습이고요. 월봉은 아직 전고점까지는 가진 않았고, 그래도 앞전의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이 종목은 내가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면 좀 더 흐름을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고점이라서 단기적으로 고점이기 때문에 20일선을 지지하는지를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종목은 CMS 에듀라는 종목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으로도 엮여 있기도 하고요. 시가총액은 1,329억이고요. 교육 관련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됐다라고 되어 있고, 초, 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융합 콘텐츠를 제공하는 전문 교육 기업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의 사고력 및 영재 수학 시장에서 최고의 브랜드 파워를 확보하였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18년부터 베트남 기업과 약 1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 보시면 701억, 821억, 843억이고요. 당기순이익은 52억, 61억, 62억입니다. 부채 비율은 136%고 유보율은 좀 다소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재무적으로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 그 이후에 돌파를 했습니다. 거래량 없이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요 라인을 지지하는지, 요 라인을 지지 못하면 요 라인까지 빠질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45일선은 지지를 해줘야 흐름이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 무너지지 않겠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역시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때 돌파가 될 줄 알았지만 주가는 좀 빠졌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없었고요. 시장에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래서 일단은 흐름을 지켜보자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종목은
디지털 대성이라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은 2,441억이고요. 교육 관련물의 제조, 판매, 대여과 인터넷을 통한 교육 서비스 및 학원 프랜차이즈업을 목적으로 설립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 보시면 1,485억, 1,991억으로 많이 늘어난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매출액 당기순이익도 역시 225억으로 늘어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51%고 유보율은 735%입니다. 크게 재무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때 저점을 확인하면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때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터졌고 그 이후에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도 영망치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아래로 간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최소한 이때 시초가 8,070원을 지켜주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만 좀 더 빠르게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8,070원을 지켜주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점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좀 나와야 될 상황이고, 크게 요 밑으로 빠진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비스입니다. 을비스는 최근에 시세가 많이 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일자리 관련으로도 시세를 많이 줬습니다. 시가총액은 1,671억이고요. 원래 상장했던 건 의복 제조 업체다라고 되어 있고, 바이어에게 주문을 받아 OEM으로 의료를 생산 수출한다. 그리고 종속회사 나무경영 아카데미 스터디 독서실 일비스 에듀 등을 통해 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 보시면 2,696억, 2,396억이고 계속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그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부채 비율은 187%, 유보율은 51%입니다. 재무적으로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고 그에 의해서 시세가 많이 나긴 했지만 일단 차트의 모습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대량의 거래량이 동반하고 그 밑에 거래량을 먹어버린, 그 이후에 또 대량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아래 곳에 매물을 다 먹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 그 이후에 저점을 지키면서 깨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살짝 깨긴 했지만 그 이후에 주가는 계속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그 이후에 다시 주가는 21선 근처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 종목이 매집을 한다면 이제는 요 라인에서 지지를 하고 올라가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더 시간이 걸린다면 요 라인까지는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 약간 좀 걸리는 것이 재무가 좋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 부분은 계속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퓨처라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은 491억입니다. 크지가 않습니다. 인터넷 교육 컨텐츠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됐다라고 되어 있고요. 컨텐츠 개발 및 도서 출판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 ELT 관련 영어 콘텐츠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 보시면 98억, 107억, 107억, 영업이익은 17억, 5억이고요. 부채 비율은 19%, 유보율은 728%. 지금 아쉬운 거는 매출액과 당기순이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그렇지만 재무적으로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트적으로 모습을 보시면 최근이 아니죠. 이때 2020년 8월부터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2배 이상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줬고, 고점에서 지금은 거의 반토막 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주가의 흐름은 이제 저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높여주고 있을지 트릭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주가는 241선 근처에서 놀고 있습니다. 네, 역시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애니능률입니다. 시가총액 보시면
91억이고요. 영유아부터 성인에 이르는 폭넓은 고객을 대상으로 영어 교육을 포함해 다양한 교육 출판 사업과 교육 서비스 사업을 제공하는 종합 교육 서비스 기업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베스트셀러 영어 학습 교재를 중심으로 영어 교육 분야에서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 보시면 860억, 846억, 754억이고요. 당기순이익은 적자였다가 흑자 그리고 10억이었습니다. 유보율 부채비율 보시면 40%, 유보율 보시면 761%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재무적으로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보시고, 역시 애니능률은 윤석열 관련주로 최근에 급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저점 대비 거의 6배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45일선에서 지지받으면서 다시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고점 부분을 체크를 대략 해보면 요 라인이 될 거고요. 요 라인을 깨지 않으면서 다시 매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은 메가스터디입니다. 시가총액은 1746억이고요. 메가스터디와 메가스터디 교육 인적 분할에서 변경 상장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과 일반 성인 등을 대상으로 출판 사업, 온오프라인 교육 서비스업 및 급식 사업을 영위하며 기타 투자 사업도 진행하는 기업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매출액 보시면 1402억, 1330억이고요. 114억, 224억으로 점차 증가하는 모습 볼 수가 있고, 부채 비율은 27%고 유보율은 4,861%입니다. 회사에 돈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 부채 비율도 매우 낮은 편이죠. 재무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차트적으로 보시면 이때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간 이후에 주가는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33일선에서 이렇게 지지받으면서 또한 21선에서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45일선까지 빠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재무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추가로 더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월봉의 모습이고요. 주봉의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은 메가스터디 교육입니다. 시가총액은 7,806억이고요. 메가스터디에서 중고등 온오프라인 사업 부분이 인적 분할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소개해드렸던 메가스터디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매출액은 올해 예정치가 6,846억으로 대폭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대폭 증가가 됐고요. 부채 비율은 100%, 유보율은 22,586%입니다. 매우 돈이 많다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 재무적으로 크게 문제될 게 없고 차트의 모습도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흐름은 45일선을 좀 깼다가 이때 거래량이 나왔다가 밑으로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이평선에 밀집되면서 다시 상승하고 현재는 기간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역시 45일선을 지지하면서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주봉의 모습이고요. 월봉의 모습입니다. 최고가를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고, 메가스터디와 메가스터디 교육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비상교육입니다. 시가총액은 1391억이고요. 출판 온오프라인 교육 서비스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됐다라고 되어 있고요. 초중등 고교 교과서 발행 사업, 학습교재 출판, 학력평가, 컨설팅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 보시면 1619억, 1994억, 1723억이고 당기순이익은 작년의 경우는 적자가 나왔습니다. 부채 비율은 34%, 유보율은 3111%로 회사에 돈이 많다라고 판단이 되고, 적자난 것을 제외하고는 재무적으로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차트의 모습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대량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이후에 33일선을 지지하면서 다시 주가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좀 더 길게 보겠습니다. 제가 1250원을 근거로 한 것은 전 고점이 매물대, 전 고점 윗꼬리를 기준으로 1250원으로 체크를 한 겁니다. 다시 줄여서 보시면
그래서 주가는 아마도 1250원을 깨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저는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역시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메가MD입니다. 시가총액은 1358억이고요. 본 종목은 일자리 관련으로도 많이 움직입니다. 메가스터디 계열 회사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종합 교육 기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 시리즈가 메가스터디, 메가스터디 교육, 메가MD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매출액 보시면 753억, 804억, 824억 점차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도 8억, 49억으로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부채 비율은 82%고요. 유보율은 428%입니다. 유보율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 차트의 모습도 나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45일선을 지지해주고 있고 최근에 20일선을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25일선을 올라올 때 이 라인을 깨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5,600원 정도를 지지해주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5,600원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5,650원이네요. 네. 메가MD도 그렇고 메가스터디도 그렇고 차트의 모습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봤던 비상교육, 네, 비상교육도 이제 매집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메가MD도 이제 만들어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줄이 없어졌네요. 5,200.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5,650원이죠. 이게 그냥 갔다 오면 네,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주봉 한번 놀러 갔다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갔다 와도 네, 계속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마지막 종목인데요. IB 김영입니다. 시가총액은 1216억이고요. 학원 운영업, 교육용 솔루션 및 교육 콘텐츠를 개발, 제작, 판매업을 주 영업으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 자회사로 대학 편입교육 시장 점유율 68.3%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매출액 보시면 396억, 547억, 599억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재작년은 흑자였지만 작년은 적자가 나왔습니다. 부채 비율은 108%고 유보율은 635%입니다. 재무적으로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차트의 모습도 좋아 보입니다. 이때 상한가를 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의 종가가 2,455원입니다. 네, 이날의 종가를 계속 지켜주고 오히려 거래량이 더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고요. 이때도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17.84%로 마감이 됐고 저점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인을 계속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짝 깨긴 했지만 아래꼴이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지해주는지 그리고 요 부분에 갭을 메꾸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본 종목은 마찬가지로 이제 매집의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비상교육과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메가MD도 그런 모습. 종목들 여러 종목들을 좀 봤는데요. 오늘 길게 영상을 좀 찍게 됐는데요. 보시다 보면 이 종목이 괜찮다, 이 종목이 매집하는 걸로 보인다 라는 종목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 그리고 자세하게 그 회사의 분기보고서를 보면서 사업 내용이 어떤지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지를 확인하면서 종목을 선정하시는 것도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